잠깐만. 아, 10시. 되게 나 시간을 잘못 보고 너무 천천히 했네?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페이스 조절 잘못했네? 얘기를 하지. 이거 너무 느린 것 같다고. 미안합니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Fits are always changing. 발은 항상 변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If you gain weight, fit widen. 만약에 네가 체중을 얻으시면은, 살이 찌시면은 발이 넓어진대. 다시 말해, 발도 살이 찐다. If you lose weight, 살을 빼면은요, 발도 살이 빠져서 슬림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기준 1, 살, 체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변화하는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사이즈는 can vary, 다양하대요. 달라질 수 있대요. by 5% daily. 하루마다 5% 정도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whether you are standing, 네가 서 있던지 걷던지 앉아 있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태도, 습관, 태도 정도로 적을게요. 에 따라서도 바꿔줄 수 있죠. Although most feet stop growing by age 20. 20살에 성장을 멈춘대요. 키도 이때쯤 대부분 멈추죠. 그러면 성장은 멈춤. 비록 이게 멈추지만, although지만 they continue to elongate. 늘어납니다. 길어집니다. extend 해집니다. 길어져요. As foot muscles lose tone. 발 근육들이 lose, 잃어버려요. 톤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톤이라는 거를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탄성, tension, elasticity 등등이 있어요. 좀 이따 유에 있습니다. And broaden. 탄성을 잃어버리고 넓어져요. As one approaches middle age. 중년으로 다가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죠, 노화. 성장은 멈추지만 노화로 인해 발은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weather, 날씨 또한 cause, 원인이 되고 발생을 시킵니다. fit, 발들에게 to contract, 수축하게요. in cold weather. 추울 때는 줄어들고요. 확장해요. 더운 날씨에는. 모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foots become more vulnerable to malady and injury with increasing age. 발은요, 되어짐 당합니다. 더 취약하게 되어진대요. 뭐에? To malady. 멜라디는 질병이라는 뜻인데 문어체거든요. 문어체인데 말라리아라는 병 혹시 아시나요? 말라리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의 대표적인 거. 해외는 말라리아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천연두라고 하는, 마마라고 부르는 게 뭔가 질병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부상을 당하기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왜냐하면요, because of the thinning of the protective pad cushioning the skin and bone on the bottom of your feet. 얇아지는 것 때문이래요. 보호할 수 있는 지방 패드 쿠션이라는 것이 발 뒤꿈치라든지 뭐 이런 발 지방이 되겠죠? 이게 increasing age, 노화로 인해서. 그러면 노화라는 건 하나 더 나오고 있죠? 노화로 인해서 잘 다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발바닥에 근육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Speaking of shoe size, 신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The 16-inch footprint of the semi-mythological creature. 16인치, 1인치는 2.5니까는 대충 300mm가 넘네요. 굉장히 크네요.
30cm가 넘는 발자국입니다. 반신화적인 생물이고 which is known as the abominable snowman or Bigfoot. 뭐 서린이라고 합니다. 반신화적인 인물인 빅풋이나 서린들의 16인치 발자국과 관련해서는요. 얘네들은 그리고 wandering the North American wilderness. 북아메리카의 황야를 돌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는요. would require. 얘네들은 요구할 거예요. on incredible size, 25 shoes. 믿을 수 없는 25라는 사이즈의 슈즈를 원할 거랍니다. presumably extra wide. 아마도 프리즘이라는 거는 미리 추측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아마도 굉장히 굉장히 넓은 그런 신발을 찾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인트를 지금 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좀 빠르게 할게요. 발이랑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첫 번째 여기 뭐 A, B, C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옆에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에서 변하는 거는 사이즈죠. 말 그대로 사이즈 자체가 변하는 걸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한 거죠. 성장과. 그리고 세 번째는 날씨가 있었어요. 날씨는 중간에 살짝 들어갔지만, 그럼 날씨로 인해서도 변하고 성장도 노화로 인해서 발이 변화하고 부상으로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도시컬 한번 봐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체중에 따라서 발의 폭이 변하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의 크기가 변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 성장이죠. 앞에 것은 실질적으로 변하는 부분이지만 물리적 성장 말고 노화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발 길이와 날씨에 따라서 발의 부피도 변합니다. 노화에 의해서 발의 구성 성분이 약화되기에 질병과 부상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빅풋이라는 반신화적인 생물체는 아마도 맨발로 다녔을 겁니다. 추론이에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서린은 굉장히 큰 신발이 필요할 거다. 왜? 무게도 많이 나갈 거고 클 테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부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신발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퍼 포인트 하나를 잡아볼게요. if절이에요. If you gain weight, fit wide, and if you lose weight, they slim down. 첫 번째 문장이었죠? 첫 번째가 아니라 맨 앞쪽에 있는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 자, 가정법 if와 조건문 if 간의 비교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거죠. 가정법 if의 경우에는 항상 현재 사실과 반대되고 지금 그러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제에서도 과거 동사를 사용하죠. 아까 전에 예문을 들었었죠. If I were a bird. 지금 나는 새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새였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적어야 되는구나. 네. 두 번째로 조건문 if의 경우에는 가정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은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이 조건이 안 돼 있을 뿐. 따라서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조동사의 현재형, will이 됐건 may가 됐건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의미를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경우에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동사를 쓴다고 해도 우쿠시마가 나오는 거죠. might, should 등등,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등등이 나온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왜 파란색으로 보이고 안 보이지? vary라는 건 바뀌다, 변하다이고 유의어로서 change는 아까 나오고 있었고, shift, fluctuate, 변동치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의어로서 fix, fasten, tie, lock, 잠기다, 고정되다 라는 반의어도 존재합니다. elongate, 늘어나다라는 표현은 prolong, 늘어나다, lengthen, 길어지다, stretch out, 쭉 뻗어서 늘어나다, extend, 길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 반의어로서 shorten, shrink, dwindl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hrink와 dwindle 같은 경우에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요, short는.
fluctuate도 종종 나오고 shift도 종종 나오고. 톤, 탄력의 경우로 쓰고 있는데 탄력은 뭐 텐션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요새는. 요새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electricity보다는 resilience, 회복력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 봅시다. Intellectual humility, 지적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admitting, 받아들이는 겁니다. You are human, 네가 인간임을. And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 네가 가질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한계가 존재함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된다. 어떤 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지적 겸손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Involves that recognizing that you possess cognitive and personal biases. 인정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음을. cognitive, 인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인간은 또한 한계가 있고요. 1번 한계가 있고 2번 편견이 있습니다. And that, 그래서 your brain tends to see things. 너의 뇌는 어떠한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언가를 볼 때 in a such way that your opinions and viewpoints are favored above others. 라고 하고 있습니다. Such a way that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너의 의견과 관점이라는 것이 be favored, 선호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서, above, over에서. 그럼 편견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남보다 낫다 라는 경향이죠. 경향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거는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It is being. 그래서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is being, be being ing, 뭐뭐한 것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willing to work, 뭐뭐 하고자, 동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to overcome, 극복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those biases, 이러한 편견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in order to be more objective. in order to 이라고 하는데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to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be more objective, 좀 더 객관적이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죠. and to be more, to make informed decision. 객관적이고 좀 더 정보를 기반한 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사람들 who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지적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어떠한 성향이 더 강해요. be receptive, 수용적인, 남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and learning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who think differently than they do,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than they'd. 걔들이 하는 것보다. 이거 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무엇으로 나올 것이냐? different로요. 지금 이야기로 했을 때는 왜 그런가 싶을 거예요. 아니, 동사 뒤에 당연히 부사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형용사 different, 형용사 different가 왜 나오냐는 거죠. 명사 different가. 근데 혹시 핸드폰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플이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처음 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미국인이죠? 영어 잘하겠죠? 근데 캐치프레이즈가 think differently가 아니라 think different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사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한 거예요. 이거를 명사로 본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해서 아이폰을 만든 거였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는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think differently 아닌데?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게요. They tend to be well liked. 그러면은 지적 겸손을 가진 이 사람들은 tend to be well liked. be well liked. 수동입니다. 잘 받아들여지고 이제 호감을 사고 and respected.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요.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they make it clear. 명확하게, 깨끗하게, 명백하게 했습니다. that 이하의 것을. they value. 사실 원래 문제는 value에 단어를 넣는 거였거든요. value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가치, 평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치라는 명사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존중하다가 돼요. 존중하다라는 말을 앞쪽에서 찾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receptive, 수동적이고 배우려고 하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내려온 겁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What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다른 사람들이 bring to the table, 테이블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테이블에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요. 얘네들이 가져온 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되겠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가져왔을 때 편견을 가졌으면은 내가 더 나으니까 뭘 들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이고자 노력을 하고 이러면은 남의 말 경청하고 존중을 해주고 따라서 남도 존중해준다 라는 정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Intellectually humble people. humility랑 humble을 동의어로서 바꿔서 썼습니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want to learn. 여기에 대한 사실 근거고 방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are open, 열려 있습니다. to finding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오려면은 얘네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죠. 닫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올 리가 없죠. They are not interested in trying to. 얘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In trying to appear. 나타나는 것. 혹은 feel superior to others.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타나다? 뭔가 두각을 보이다. feel superior. 우월감을 느끼다. 이런 것엔 관심이 없어.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드백을 안 줄 겁니다. 어차피 안 드릴 거란 걸 아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지적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지적 겸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개인적 편견을 다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보다 내 것이 더 낫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만 하면서 끝나지 않고 개인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진 않고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브젝티브하고 데이터 베이스한 것을. 다른 사람을, 개인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지 않아요. 우월한 척을 해버리면은 호감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잘난 척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호감 사기 힘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어퍼 포인트는 서술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서술형 대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문장을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숨겨진 의도들을 좀 잡아보자라는 거죠. They tend to be well liked. 호감을 사고요. 다른 사람들도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걔들이 되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고 존경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무언가, 정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자,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개방적이게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이것을 통해서 얘네들도 well liked and respected by others가 됩니다. 존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 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아. 이거는 사실 지문 외에 있는 좀 숨겨진 의도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superior 하면 안 됩니다. 내가 superior 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나한테는 당연히 얘기를 하겠고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거 틀렸는데요?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요 동의어 반영으로서 humility가 아까 humble이 있었고요. humble 있었고 modesty 겸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으로선 pride 자존감, 자부심이 되고 vanity 허영심 그리고 assertive 공격적인 거 겸손이랑은 거리가 멀죠. 편견에 대해서는 prejudice leaning 아니에요. 기울어진 거 편견입니다. 그리고 favor 그리고 partially 부분적인 거죠. partiality 부분적인 것도 편견인 겁니다. 반대 의미로서 impartial 부분이 없는 거 부분이 아닌 것 neutral 중립적인 거 공정한 거 동등한 거 equitable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뺏어 먹어서 일단 미안하고 페이스 조절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수업이 있죠? 네. 지금 귀가 얼른 하셔야겠죠? 늦었는데 카톡으로 숙제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첫날부터 미안합니다. 혹시 뭐